굿노트에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 아셨나요? 여러분, 제가 이 아이패드를 벌써 10년째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이패드 하면 꼭 필수로 다운받는 어플이 바로 굿노트라는 필기 어플이잖아요. 저도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아이패드에서 가장 잘 쓰고 있는 어플 하나를 고르자면 단연 굿노트인데요. 제가 굿노트를 10년째 사용 중인데도 최근에서야 알게 된 숨겨진 꿀 기능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공유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플래너 영상을 올렸더니 이 필기 어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굿노트 기본 기능부터 잘 모르는 꿀팁까지 모두 모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플래너를 더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 분들, 아이패드로 공부하거나 업무를 잘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참고로 저는 오늘 굿노트 6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굿노트 4나 5 이전 버전들 대비해서 굿노트 6에서 새롭게 추가되거나 개선된 기능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서는 굿노트 6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기능도 상당 부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어플을 켰다면 필기 노트를 만들어 봐야겠죠? 필기 노트는 이렇게 굿노트 기본 화면에서 신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노트북을 클릭할 겁니다. 노트북을 클릭하면 나만의 필기 노트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템플릿은 기본적으로 굿노트에서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 템플릿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모는 종이를 선택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이런 코넬 종이 또는 칼럼이 있는 종이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여기에서 꿀팁이 하나 있다면 이 종이를 선택할 때 종이의 색상도 변경이 가능해요. 이쪽에 색상이라는 탭이 있는데 이 색상을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노란색 종이, 흰색 종이 또는 검은색 종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종이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색상을 누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색상을 누르면 배경 색상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본으로 있는 베이지 색상을 선택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거를 하나의 템플릿으로 만들어 두고 그러면 제가 이제 노트북을 만들 때 베이지 색상으로 필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모는 종이라는 속지가 필기하기에 편하게 느껴져서 그 모는 종이를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표지도 설정이 가능한데요. 예전에 굿노트 5를 사용할 때는 이 표지가 정말 예쁜 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굿노트 6에서는 표지가 훨씬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속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하나의 표지를 고르고 나서 색상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표지에서 한 가지 꿀팁이 있다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표지로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여기 표지 템플릿에서 가장 끝으로 가면 이렇게 불러오기 버튼이 있죠?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고 사진 보관함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표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독서 노트를 만들고 싶다. 그럼 이렇게 책 표지를 하나 불러와서 이렇게 독서 노트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생성을 하면 이렇게 여기 밑에 보이시죠? 이 책 표지를 가지고 노트북을 하나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참고로 구글이나 핀터레스트에 굿노트 표지 또는 예쁜 월페이퍼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더 예쁘고 다양한 표지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꾸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표지를 다운받아서 사용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노트가 아니라 이런 플래너 파일처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PDF 파일을 굿노트에 불러오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신규 버튼을 누른 다음에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런 다양한 PDF 파일들을 바로 불러오는 게 가능해요. 이걸 클릭하고 열기 버튼을 누르면 기본 굿노트 속지가 아니라 외부에서 다운받은 다양한 속지들을 바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파일이 너무 많으면 여기가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편인데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폴더를 선택해서 하면 폴더가 생기겠죠? 이 폴더도 색깔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취향에 맞게 폴더를 변경해서 색상을 구분해서 사용하면 굿노트를 조금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독서 노트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굿노트는 필기 어플이다 보니까 볼펜, 연필, 지우개, 형광펜 이 앞에 있는 네 가지를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먼저 펜부터 보면 내 마음대로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라서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기본적으로 펜의 굵기를 3개 정도 지정을 해둘 수가 있고 이 획을 한 번 더 클릭하면 펜 두께도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0.3 기준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단색뿐만이 아니라 이런 파선 또는 점선으로 선택해서 글을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펜의 색상도 미리 팔레트로 지정을 해둘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자주 쓰는 색상들을 여기다 미리 지정을 해놨어요.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추가하고 싶을 때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색상들을 가져다 두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 기본적으로 있는 색상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색상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한 가지 꿀팁이 있다면 구글에 필기 색상 팔레트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올려둔 다양한 컬러 팔레트들이 예쁜 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서 이렇게 쭉 가져와 보세요. 그럼 이렇게 굿노트에 불러오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색상을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색을 요 스포이드를 가지고 찍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프리셋에 추가 있죠? 이걸 눌러주면 이 색상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팔레트를 가지고 이 팔레트 색상을 스포이드로 찍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굿노트 팔레트에 올려두면 사람들이 만들어둔 되게 감각 있고 센스 있는 색깔을 기준으로 필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펜에서 꿀팁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걸 잘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바로 이 펜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펜을 설정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아마 기본적으로는 만년필 그리고 이렇게 설정이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으로 보다시피 이 끝부분은 얇고 가운데는 뭉퉁하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글씨를 쓰면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필기가 안 되고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선명도, 민감도, 편평도, 안정화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필기감을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펜슬의 민감도나 선명도 같은 거를 잘 조절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이런 것들을 다 0%로 만들어 놓고 사용해요. 이러면 상대적으로 되게 획이 일관되게 그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게 편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이게 아니라면 그냥 편하게 볼펜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볼펜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냥 이 획 안정화를 0으로 해두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훨씬 더 필기감이 좋고 약간 종이에 쓰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기능은 연필인데요. 이거는 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 이렇게 연필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뭐 색상도 선택할 수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뭉툭한 느낌을 제가 잘 다루지 못해서 저는 잘 손은 안 가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드릴 거는 이 지우개 기능입니다. 지우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기했던 것들을 지울 수 있는 기능이고, 필요한 대로 사이즈도 조절해가면서 지우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지우개를 한 번 더 눌러보면 정밀 지우개, 일반 지우개, 획 지우개가 있잖아요. 이게 지우개를 사용할 때 얼마나 정밀하게 사용할지 또는 얼마나 마구마구 지울지를 결정하는 조건이거든요. 정밀 지우개는 말 그대로 딱 터치하는 부분만 지워주는 기능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냥 터치 한 번에 전부 다 없애주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꿀팁이 있는데요. 우리가 필기를 하다 보면 하이라이터를 사용하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가끔 필기를 하다가 글씨는 가만히 두고 하이라이트만 지우고 싶은데 글씨까지 한 번에 지워지는 게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글씨를 그대로 두고 하이라이트만 지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우개를 한 번 더 누르면 여기에 하이라이터만 지우기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거를 켜고 나서 지우개를 쓰면 이렇게 글자는 그대로 있고 하이라이트만 깨끗하게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대박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펜 사용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숨어 있다는 거 첫 번째로 공유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굿노트 어플에서 필기를 조금 더 깔끔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이패드를 사용할 때 이 키보드를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굿노트로도 직접 필기하는 것보다 타이핑을 해서 필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핑으로 필기를 더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타이핑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꿀팁이 있다면 바로 폰트를 다운받는 건데요. 이 앱스토어에서 산돌구름이라는 어플을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여기에서 이 아랫부분에 무료 폰트라는 탭이 있거든요. 무료 폰트를 사용하면 예쁜 폰트들을 다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폰트를 하나 골라서 이렇게 클릭만 하면 바로 아이패드에 설치가 돼요. 지금 제가 아사컴 무료 고딕이라는 폰트를 다운받았잖아요. 그러면 굿노트에 가서 여기 있는 이 타이핑 버튼을 누르고 아사컴 무료 고딕이 바로 여기에 다운받아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산돌 고딕에서 클릭만 하면 바로 굿노트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엄청 편하거든요. 기본 서체 사용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예쁘게 다운받은 폰트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이 페이퍼로지라는 폰트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걸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다음으로는 굿노트에서 폰트랑 줄 간격을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를 진짜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폰트를 정한 다음에 타이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적은 다음에 이 칸에 맞춰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칸에 비해서 지금 폰트가 조금 크죠? 그러면 이렇게 전체를 클릭해서
폰트를 조금 줄여서 전체적으로 적당한 크기로 맞춥니다. 저는 한 18 정도로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크기를 줄이고 나니까 줄 간격이 안 맞잖아요. 이 줄 간격은 어디에 숨어 있냐면 여기 폰트랑 글자 크기 옆에 이 정렬 부분 있죠.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선택하는 이곳 아래에 이렇게 줄 간격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폰트와 이 속지를 기준으로 적당한 줄 간격은 직접 찾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절해 보면서 찾는 편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딱 줄 간격이 맞는 것 같죠? 그러면 이 페이퍼 로지라는 폰트에 글자 크기 18, 이 줄 간격 30이면 딱 적당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글자, 줄 간격 폰트를 매번 변경하는 것도 번거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딱 한 번 원하는 설정을 하고 난다면 가장 오른쪽에 이 T 위에 하트가 있는 표시 있죠. 이걸 누르면 지금 텍스트 스타일을 기본값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장을 해두면 다음번에는 굳이 따로 조절하지 않고 기상, 운동, 독서, 출근 이런 식으로 줄 간격 딱딱 맞춰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텍스트 상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꿀팁이 있는데요. 나는 내 글씨체가 너무 안 예쁜데 지금 키보드가 없어서 타이핑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꿀팁을 꼭 봐주세요. 저도 사실은 손글씨가 엄청 예쁜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 글씨를 쓰는 것보다 이 텍스트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필기를 할 때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하나 켜놓고 아무 때나 글씨를 쓰면 이게 바로 텍스트로 입력되는 이런 기능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굿노트의 기본 설정은 아니고요. 애플 설정에서 해야 되는 설정입니다. 이 아이패드 기본 설정에 들어가서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여기 애플 펜슬이라는 설정이 있을 거예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손글씨 입력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처럼 이렇게 활성화해 두면 손으로 입력을 해도 그게 텍스트로 변환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기능을 굿노트에서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내가 그냥 필기를 하면서도 바로바로 깔끔하게 텍스트로 정리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능도 켜놓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기능을 쓸 때 불편한 점이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 펜슬로 내가 띄어쓰기를 하고 싶은 곳 앞에다가 위로 가는 방향을 눌러주면 띄어쓰기가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아래로 가는 방향을 그려주면 띄어쓰기가 삭제돼요. 또 어떤 글자를 선택하고 싶을 때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찍 그어주면 선택이 되거든요. 이것도 은근 꿀 기능이니까 꼭 기억하고 활용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거 진짜 은근히 잘 모르는 필기할 때 또는 다이어리 쓸 때 정말 유용한 꿀 기능을 몇 가지 소개해드릴 차례인데요. 첫 번째는 하이퍼링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만든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링크가 굉장히 많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왼쪽에 네모가 4개 있는 칸을 누르면 전체 페이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전체 페이지가 500장이 넘는 굉장히 많은 페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딱딱 이동을 하려면 하이퍼링크라는 게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편하게 페이지 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땀 한 땀 하이퍼링크를 다 작업을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하이퍼링크는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지금 굿노트 6 기준으로 가장 위 상단에 이 펜 모양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이 펜 모양을 해제를 시켜주면 읽기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펜슬을 갖다 대더라도 필기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읽기 모드니까. 다시 편집을 하고 싶다면 이 펜을 한 번 더 눌러서 필기를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이퍼링크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이 펜 모양을 다시 눌러서 읽기 모드인 상태에서 하이퍼링크 사용이 가능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하이퍼링크가 걸려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이동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곳곳에 하이퍼링크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500페이지가 넘지만 원하는 페이지로 바로바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파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이퍼링크가 걸려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냥 일반 파일, 하이퍼링크가 걸려있지 않은 파일들 중에서 이런 기능을 사용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굿노트에서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이 기능을 완전 최근에 알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 올가미 툴을 눌러두고 화면을 꾹 클릭하면 이런 창이 하나 뜨거든요. 여기에서 이 링크 추가를 눌러줍니다. 링크 추가를 하면 이렇게 링크라는 이모티콘이 하나 뜨면서 새로운 기능이 뿅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하이퍼링크 같은 것을 커스텀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바로 떠있는 링크 편집에서 다음으로 연결을 눌러보면 문서 또는 웹사이트로 바로 이동하는 하이퍼링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구글을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구글을 입력하고 이렇게 두면 내가 이 링크를 더블 클릭했을 때 이 구글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신박한 기능이 있는 거죠.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다 링크를 하나 추가해놓고 학교 수업 관련된 홈페이지로 바로 가는 그런 링크를 걸어놓을 때도 있고요. 링크 설정에 들어가면 웹사이트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굿노트 문서를 연결시키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문서를 클릭하고 원하는 페이지, 예를 들어서 이 버튼을 누르면 가장 첫 번째 페이지로 가게 만들고 싶어 라고 해두는 거죠. 그럼 이렇게 편집을 해두고 링크를 더블 클릭하면 페이지로 이동이라는 게 뜹니다.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가장 첫 페이지로 이동하는 그런 링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링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글씨를 쓴 다음에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이 글씨를 기준으로 링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오늘 내가 위대한 12주라는 책을 읽고 독서 노트를 썼다라고 하면 여기 옆에다가 링크를 하나 추가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독서 노트 템플릿 있죠? 그거를 연결을 합니다. 위대한 12주 독서 노트 선택, 그리고 페이지 1번 이라고 해두면 내가 언제든지 이 독서노트와 연관된 걸 보고 싶을 때 여기서 바로 페이지로 이동하면 이 페이지가 떠버리는 거죠. 이게 진짜 유용한데 은근히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기능이라서 이거 꼭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제가 필기할 때, 공부할 때 굿노트를 훨씬 더 잘 사용하게 되는 방법을 몇 가지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처음으로는 화면 분할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노트를 켜놓고 필기까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PDF 하나와 이 노트 하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필기를 하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 두 번째 페이지를 세모 모양을 누르면 새로운 윈도우에서 열기라는 기능이 뜹니다. 새로운 윈도우에서 열기를 클릭하면 이제 굿노트가 분할이 돼서 두 개의 파일로 한 화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한쪽에는 PDF를 띄워놓고 오른쪽에는 필기 노트를 띄워두고 필기를 하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필기를 할 때 꿀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왼쪽에 강의 자료를 띄워놓고 이런 사진을 복사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화면을 캡처해서 쓴다던가 이럴 때도 많이 있는데 굿노트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기능 중에 이 올가미 툴 있죠. 올가미를 선택하고 내가 복사하고 싶은 영역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클릭을 하면 여기 바로 사진 모양이 떠서 스크린샷을 뜰 수가 있어요. 스크린샷 상태에서 꾹 누른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가져오면 바로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필기하면 진짜 강의 중에도 엄청 빠르게 그냥 표나 그림 같은 거를 복사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바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굿노트뿐만이 아니라 이건 사파리에서도 가능한데요. 인터넷 창을 보다가 내가 원하는 사진을 하나 가져오고 싶다던가 이럴 때도 이렇게 끌어오면 끝이라는 거. 또는 이렇게 문서를 보다가 이 문서 내용을 옮기고 싶을 때 여기서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원하는 문구를 고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꾹 눌러서 여기로 이동시키면 바로 복사가 됩니다. 그림도 바로 복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필기하거나 인터넷에서 본 자료들을 정리할 때도 정말 빠르고 쉽고 효율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기능도 꼭 활용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바로 녹음 기능인데요.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굿노트 말고 노터빌리티였나요? 그 어플이 필기를 하면서 바로바로 녹음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유용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굿노트에도 어느 순간 녹음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녹음을 켜놓고 수업을 들으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바로 음성을 전사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여기 다 뜨고 있죠.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이 창을 하나 켜두면 교수님이 하는 목소리, 강사님이 하는 목소리가 여기에 바로바로 이렇게 다 뜨거든요. 좋죠. 수업을 들을 때 녹음기를 켜놓고 수업을 듣고 또 수업이 끝나고 나면 파일 기준으로 다시 듣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다시 들을 때는 내가 더 빨리빨리 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1.5배속, 2배속 이렇게 다양하게 설정도 가능합니다. 이 기능도 꼭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굿노트 6에만 있는 신기능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즉 생긴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기능이라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꽤 잘 사용하고 있는 기능 3개 정도를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능은 테이프 기능인데요. 위에 보면 형광펜 옆에 테이프 모양의 기능이 있을 거예요. 이건 어떤 기능이냐면 테이프를 칠하면 해당 부분이 싹 가려지는 기능이에요. 내가 암기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테이프를 칠해놓고 테이프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타났다가 다시 없앴다가 하는 게 가능합니다.
합니다. 저도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면서 암기해야 할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꼭 외워야 되는 개념들 이런 것들은 테이프 칠해놓고 그때그때 이렇게 확인하면서 외우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시험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이나 학생분들 사용해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그어졌는데 이게 싫으신 분들은 이 테이프 한 번 더 클릭해서 일자 테이프를 선택하시면 일자로 예쁘게 되니까 이렇게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굿노트 6의 유용한 기능 중 하나는 타임키퍼 기능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시계 모양 버튼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시계 모양 버튼을 클릭하면 타이머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모도로 타이머 이거 저 엄청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타이머를 사용하면 집중하기에 너무 좋아서 타이머를 잘 사용하는 편인데 이 굿노트에 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어요. 내가 30분 동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30분 타이머를 켜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30분을 세줍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뭔가 토익 공부나 모의고사 공부할 때 시험 시간이 딱 정해진 공부를 할 때 타이머 켜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요 에스크 굿노트 기능인데요. 굿노트 6부터 내장 AI 기능이 생겼어요. 진짜 대박이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굿노트 5에서 6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꽤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 AI 기능 들어오니까 이거는 돈이 안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AI 기능이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보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공부를 할 때 이런 자료를 하나 띄워놓고 AI를 켜두면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걸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제가 이거 수업 들으면서 바로 물어보는 것들이거든요. CLT가 한국어로 뭐야? 물어보면 CLT는 중심극한 정리이고 중심극한 정리의 정의는 뭐고 주요 조건은 뭔지 이런 자료들에서 다 찾아서 정리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대박이죠. 저는 이걸 제일 잘 사용할 때가 영어로 된 자료 볼 때. 저도 이런 거 보다 보면 막 번역하기 힘들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에스크 굿노트를 클릭하고 한국어로 번역해줘. 그러면 바로바로 한국어로 번역해주니까 다른 번역 어플, AI 어플들을 옆에 켜놓지 않아도 굿노트 안에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AI 서비스들을 굉장히 많이 구독을 이미 하고 있는 편인데 굿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1년에 14,000원인가? 그렇잖아요. 그럼 한 달에 2,000원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이 정도의 AI를 조금씩 활용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정말 아깝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거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 AI 크레딧이라는 걸 보면 한 달 기준으로 500개 정도의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굿노트 6를 구독하고 있는데 이 에스크 굿노트 기능을 모르셨다면 당장 매일매일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영어 공부할 때도 좋고 내가 공부하는 거 요약해달라고 하거나 정리해달라고 할 때도 좋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기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아이패드 필수 앱인 굿노트 기능을 탈탈탈탈 털어보는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사실은 더 많은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제가 빼먹은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굿노트 어플 켜보고 버튼 하나씩 누르면서 이 기능은 뭐지? 하다 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일 거거든요. 그래도 제가 숨어있는 꿀 기능 같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까 굿노트를 200%, 300% 끝까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패드 사용하는 꿀팁들도 올해는 영상으로 많이 만들어 볼 계획이라서 혹시 아이패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남겨주시면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 길었는데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아이패드 갓생 생활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